여기 우리 그 대학생들이 있는데, 예, 교수님들이 논문을 엉터리로 써가면은 너 소설 썼구나라고 이렇게 교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너 소설 쓴 거 아니야 이거? 공부 안 하고 썼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소설이 진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더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그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진짜 황당무계한 소설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것을 한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왜곡된 것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왜곡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도 못 믿겠다라는 사람이 뭐 우리 국민의 뭐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1999년에 미국 국무장관 한 사람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브라이트 국무장관이라는 그 여자가 갔는데 그때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괜찮을 때였습니다. 그 역사상 꽤 괜찮을 때였는데 그때 미국이 북한한테 관계를 괜찮게 한 이유가 뭐냐를 그 인터넷에 골방에서 어떤 좌파 사람이 쓴 글입니다. 알브라이트가 북한 가가지고 북한이 보여주는 무기를 보고서 놀란 거예요. 그 무기는 뭐냐면 그냥 대쓰겠습니다. 더욱 이런 핵총알까지 만들어 단 한 방으로 커다란 돌산 전체가 날아가는 장면을 알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구경하고 새파랗게 질린 이야기를 아십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총을 쏴가지고 돌산 하나를 날려서 미국이 당황해가지고 북한하고 잘 지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미국 기자 두 사람을 북한이 뭐 딱 한 발짝 넘었다고 그냥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을 갔는데 그때 비공식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어떤 부자가 제공한 개인 제트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 개인 제트기는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아무 표시도 안 한 겁니다. 그냥 흰 색깔 비행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 그 골방에 앉아있는 쭈그리고 앉아있는 좌익이 뭐라고 썼냐면은 흰색이니까 항복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클린턴이 항복하러 북한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쓰는데 거기 밑에 있는 그 이제 리플 달려있는 것들 있죠. 그게 더 기가 막힙니다. 북한이 진짜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기대됩니다.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북한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쩔쩔맨다고. 예. 뭐 억울할 때 화날 때 그렇게 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좌파들이 유교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얘기를 뭐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우리 이제 오늘 이 모임을 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서도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 전쟁은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해지니까 또다시 왜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제가 이제 여행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국 전쟁을 했던 분들이 아직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 눈으로 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 전쟁하는 날 평양에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깼더니 김일성이가 지금 남조선 괴뢰군들이 진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받아 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첫 방송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조선 괴뢰들이 괴뢰 도당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되받아 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저는 이제 전쟁을 전공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전쟁사 대학원 가서 또 공부를 했는데, 전쟁을 먼저 한 나라 중에서 3일 만에 수도 뺏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우리가 먼저 전쟁을 했는데 3일 만에 수도를 뺏겼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사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좌파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그 말초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미군이 그 뭐 노근리에서 양면을 학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놈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것을 단죄하기 위해서 전쟁의 전범죄를 찾아내는 것이 전쟁 연구하는 도덕적 목적의 하나입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먼저 때렸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난 다음에 누구를 처벌하느냐, 저 뒤에 궁전에 앉아있던 놈이 처벌 대상입니다. 전방에서 총 쏜 소위 중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애들 죽였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왜? 전쟁의 논리하고 전쟁터의 논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근리에서 뭐 미국을 쐈다, 그 이전에 있던 일을 보면은 배가 뿔뚝한 여자가 왔습니다. 배가 뿔뚝한 임신부죠. 그러니까 미군이 다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조사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이 배 속에 무전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통과시켜주면 아군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전쟁하는 마당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월남전쟁 같은 데 가서 한국군이 양면 학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게릴라전 하는데 양면하고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게릴라 자체가 양면이죠. 따지고 보면. 이런 엉터리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전범이 김일성이라고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론은 한국전쟁이 딱 났을 때 북한이 침략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김일성이가 이거는 괴뢰다, 괴뢰. 그리고 김일성 괴뢰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것은 스탈린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학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통 학설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래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거랑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괴뢰인 이승만이가 쳤다. 정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쭉 알고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그 무렵에 미국의 그 좌파, 우리나라의 386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60년대 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월남전쟁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국제정치에서 보니까 소련보다는 미국이 뭔가 더 공격적이다, 미국이 더 잘못했다는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쓰던 그런 좌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전쟁도 보니까 이게 그 북한이, 그 스탈린이 김일성이라는 괴뢰를 이용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미국 제국주의, 미국 자본주의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 싸움이 난 건데, 보니까 지네들이 보기에 미국이 더 공격적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이 수령주의 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령주의 학설이라는 것이 바로 1980년대 한국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세례를, 그거 보고서 전부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뭐 박정희 독재 정치에서 이제 좀 항의하고 싶던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미국의 수종주의자들이 쓴 책을 보고서 완전히 그냥 이 세뇌를 당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시기가 한 10년쯤 지났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386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떤 외교 문서든지 중요한 것은 몇십 년 동안 그 비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지 않으면 외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정책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이제 숨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돈이 궁하니까 그런 비밀 자료를 팔아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원 박사님이 발표했지만은 우리도 사오고 뭐 미국도 사오고 그래가지고서 소련의 문건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문건이 나왔냐면은 소련이 명령서를 써준 문건이 나왔습니다. 공격 명령서를 소련말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남침북침이라는 그걸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백일하에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냉전 뭐 누가 공격했느냐 해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좌파들이 그때부터 이제 틀렸으면은 내가 아직까지 틀렸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학자적인 양심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틀렸다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정품학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북한이 먼저 공격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말이야 미국이 꼬셔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설입니다. 침략 유인설인데, 남친 유도설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을 막 때려주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놈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를 비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백을 만들어줘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그래가지고 와서 때리고, 봐라 38선 넘지 않았냐,
유도한 것이 아니면 3%까지만 와야지 왜 10월 1일